안녕하십니까, 용문장사 정동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느냐면 정부가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돼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몇 달 안 두고 그만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다,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현 정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폭압에 못 이겨갖고 그만큼 힘들어서 그만두는 걸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2019년도 11월 23일 날 정부루소라는 유튜브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절대로 임기를 다 못 채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분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끝내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끝내는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만둔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딱 사의를 표명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앞두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등을 콱 찍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를 잘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3재 8난 같은 그런 운세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 2021년 올해가 최고 안 좋은 때예요. 18년 때부터. 그래서 안 좋은 때인데 이걸 갖다가 올해를 잘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이라고 할까 이런 세력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을 갖다 끌어내려야 된다. 정치를 한다고 이낙연 총리까지 정세균 씨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않는데 자꾸 한다고 억울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경자생 쥐띠 윤석열 씨가 뚜껑이 빵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려갖고 한갑도 지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띠해라 이거죠. 지랑 소는 친구입니다. 형님 동생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해갖고서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선택이 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모든 좋은 말씀을 다 하고 계셔가며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누가 큰일 났습니까?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다른 검찰총장을 앉혀갖고 뭘 하는 게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지금 팔다리 다 꽁꽁 묶어놓고 팔다리 잘린 거나 마찬가지고 꼼짝 못하고 식물총장처럼 묶어놓고서 있어가며 그 꼴도 못 봐갖고 끌어내린다고 아글아글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라든가 지금의 야당을 갖다가 탄압을 한데 1등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 가서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식구 내로남불 자기 편을 갖다가 올바르게 법으로 법치에 맞게 균형을 맞췄을 때 그때부터 싸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그만두겠다.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 3월 달에 그만둔다는 게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이겁니다. 내가 정부로서라는 유튜브에 2019년 한 11월 달쯤 해갖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갖고 그걸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23일자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기 못 채운다. 정동수 박수무당 이렇게 해갖고 사주와 명리 신점 이렇게 해갖고 신점으로 봤다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는데 그게 조회수가 115,344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이 쫙 맞아 내려갔습니다. 윤석열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임기를 갖다 안 채우고 싶어서 안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임기를 채우려고 했더니 심지어는 가진 소리까지 다 하고 있는 법이 없어갖고 안 됩니까? 똑바로 애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 벗어라 하염없이 아주 국무총리의 정세균 씨, 이낙연 씨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얼중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걸 갖다 발려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어. 이제 끝났어.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부산시장은 이미 끝났다. 누구한테? 박형준이한테.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장에서 그나마 박영선 씨가 고군분투해갖고서 어떻게 해갖고서 그래도 지켜볼까 하는데 서울시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추행 사건이다. 부산시장을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성추행 사건으로 둘 다 그만두거나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박영선 씨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높여놓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 판에 내리찍었습니다. 누가 내리찍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수처를 만든다, 뭘 만든다, 뭐 공수처에다가 중수처에다가 별의별 걸 만든다고 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거를 포다 못해갖고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겠죠. 그래서 과연 지금부터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여당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표를 깎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안철수라든가 예를 들어 갖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한테 간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선거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엄청난 조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충청도. 대권에서는 충청도의 민심이 어디로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뭡니까? 여당으로 7대3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은 표를 주고 국회의원을 많이 선출해주고 많은 정치인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도직입니까? 윤석열 씨가 어쨌든 간에 충청도하고 가깝다. 아니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도 가깝다. 서울에서도 민심이 좋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말한 대로 국민 60%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판단을 딱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씨가 과연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잘할 것인가? 윤석열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사의를 표명하면 나는 정치를 할 것이다.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갖고 갈 것이다. 그러나 뭡니까? 박영선 후보한테는 막대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날씨가 3월달이지만 날씨가 춥죠. 거기다가 천 얼음물을 갖다가 박영선 후보한테 던진 격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 발등에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고 자기 부담을 자기가 판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개소리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놈이 또 그 여당 보수편이라고. 보수하고 관계가 없잖아. 이거는 누굽니까? 그 거시기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의 책사라면은 지금부터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아직도 윤석열 씨는 정치에 대해서는 반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반반. 50대 50이야. 할까 말까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개판으로 돌아가는 모든 정권에 대해서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야당으로 가야 돼. 야당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밑 사표 수리가 딱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씨를 찾아가게끔 돼 있어. 나라도 찾아가고 너도 찾아가고 개나 소나 다 찾아가.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갈 것이다. 윤석열을 갖다가 앉혀놓고 이거저거 정비한다고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국민의당에서도 서울시장에 나가고 너는 대권 후보로 나가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당에서도 기타 제3지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제3지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게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나는 윤석열 씨한테 눈꼽만큼도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국민의 뜻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국민이 약 60% 정도가 윤석열이 낫다. 차라리 미친놈들한테 표 한번 찍어주느니 이번에는 윤석열한테 찍어줘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창을 얘기할 때 수 있어요. 이창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소리라는데 개나 소나 다 하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가 하면 왜 안 됩니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서울시장이라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부산은 이미 끝났어요. 판이 끝났어. 아웃도야, 아웃도. 끝났어. 누굽니까? 승리입니다. 박형준이가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윤석열 씨까지 이번에 딱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한 서울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야당 통합이라든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미쳐가는 나라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한 번에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뒀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버티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만뒀겠습니까? 윤석열의 값어치, 자기 몸값을 갖다 불리는데 최고야, 베스트 원.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한테, 박영선 씨한테는 참 불리한 운세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박영선 씨가 왜 불리하느냐. 내가 봤을 때 보통으로 따지면 50%는 먹고 이 승률이 50% 이상이 된다고 봐야 돼, 박영선이. 근데 왜 어제도 내가 뭐라겠습니까? 박영선 씨가 불리하다. 어젠가 오늘 새벽에. 왜 불리한가를 생각해봐요. 왜 불리한가?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박영선 쪽을 기울지 않았다 이거지. 지금까지는 중심을 잡았어요. 한 번도 야당 편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법치, 정의를 위해서 윤석열이가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 꼴을 못 보겠다. 이 법치가 썩어가고 법치가 완전히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아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판단은 좋은 것이냐.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1년 몇 개월 전에 했죠. 1년 한 5개월 전에 상담을 해갖고 절대로 윤석열이가 임기를 못 채운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로서란 유튜버에 제가 거기 돈 받고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갖고 윤석열이는 절대로 임기를 못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임기를 채우기 전에 크리도 못 살게 굴어갖고 끝내는 끌어들입니다. 아니 왜 지랄더라고 제 발등에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호랑이 털을 갖다가 잠자는 호랑이 털을 100개는 뽑아도 윤석열이가 참았어요. 응? 죽어라 해도 참았고 살아다 해도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가 참다 끝내는 털을 뽑다 안 되니까 칼로 찔러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만둬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만둬.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매번 여당놈들이 미친놈들이 끌어내리려고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의 판단은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보면 호랑이가 있죠. 윤석열이가 호랑인데 호랑이 위에 앉아있는데 호랑이를 갖다 끝내는 털을 다 뽑는 거야. 하나씩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죽겠어. 저들 편들었을 때는 훌륭한 총장이다 최고라고 해놓고 말 안 듣니까 계속 털을 뽑아. 호랑이 털을. 그러니까 뽑다 털을 다 뽑았어. 그래서 호랑이가 털이 없어졌거든. 호랑이가 털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면 다시 또 칼로 찔러. 그러니까 호랑이가 털 털고 가야 되겠다 내 갈 길을. 그래갖고 선택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박영선 씨는 어떨까? 참 걱정이에요. 박영선 씨한테.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미친 것 같아요. 박영선 씨는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어떤가? 안철수 지금하고 안철수 옛날에 안철수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와 내년이면 나쁘지 않고 안철수도 무지하게 좋아. 그럼 오세훈이는 어떤가? 오세훈이 먼저 할 걸 그랬나? 쇼가 나이. 오세훈이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이 때문에 좋아진 게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도 서로의 기회고 박형준이한테도 그래다 볼 수가 아주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윤석열이가 그만두는 순간에 야당 쪽에서 활활 타올라. 지금까지 꺼져가는 불이었다고 보면 서울시장 같은 꺼져가는 불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
근데 윤석열이가 그만두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아주 그냥 거기다가 시발려를 뻑 어쩌라서 확 불이 일어나는 거야. 촛불이 아니야. 촛불 같은 건 말도 안 돼. 햇불도 아니야. 아주 그냥 용광로야, 용광로. 야당이 서울의 용광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야당의 세가 굉장히 불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울시를 갖다가 모든 게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악을 했으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만두는 순간에 정세는 뒤집혀갖고 야당이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싸우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갖고 반드시 야당에서 합당을 잘하면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저는 뭡니까? 왼쪽이냐고? 오른쪽이냐고? 나는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지. 무슨 유튜버가 오른쪽 왼쪽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윤석열 씨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내가 윤석열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씨 허이!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씨 꼭 성공하시고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대선 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 할 때도 어떤 쪽에서든 정의와 민주, 국민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싸워